끔찍한 스토커가 한 명 붙었습니다. 내 주변인이 내 정보를 스토커에게 팔기 시작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나요? 스토커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명세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명세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말하는데요. 혹자는 유명해지는 걸로 돈 버는 거면 유명세도 당연히 치러야지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명세는 어디까지 치러야 맞는 걸까요? 여기 그 유명세를 목숨으로 치를 뻔한 14살의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에바 마주리죠.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 14살 에바 마주리에게 끔찍한 스토커가 한 명 붙었습니다. 바로 에릭 저스틴 111이라는 닉네임의 팔로워였죠. 에릭 저스틴은 에바의 틱톡뿐만 아니라 스냅챗,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에바가 남동생과 게임을 할 때에도 접근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에바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여타 팬들을 대하듯 그를 대했죠. 그의 메시지에 How was your day?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저스틴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점점 더 끔찍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은 에바의 친구들에게 접근해 에바의 정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바의 친구들은 에바의 정보를 돈을 주고 팔기 시작했죠. 심지어 수학을 아주 잘했던 저스틴은 에바의 정보를 받기 위해 다른 이의 수학 숙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스틴은 에바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 에바의 사진까지 모았습니다. 경찰은 저스틴이 소지하고 있던 2개의 휴대폰에 수천 장의 에바 사진과 수백 시간의 비디오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인이 내 정보를 스토커에게 팔기 시작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나요? 에바는 손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고향 친구들부터 현재 사는 곳의 친구들까지 모두와 연락을 끊었죠. 그러자 에바의 주변 사람들은 이제 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랑 얘기 안 하는 거지? 하며 반응했습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에바의 이런 노력에도 에바의 주변인들과 저스틴의 거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스틴은 에바의 반 친구 중 한 명에게 접근해 끈이나 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둘은 에바를 공격할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죠. 에바의 가족은 그 둘의 문자 대화를 뉴욕타임스에 일부 공개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샷건으로 문을 부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 에바는 저스틴이 자신을 타겟으로 심각한 범죄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에바는 저스틴과 문자를 주고받은 걸로 추정되는 반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 반 친구는 저스틴과 문자를 주고받았음을 인정하며 그와 나눈 모든 대화를 에바에게 전송했죠. 문자 내용을 확인한 에바는 겁에 질렸습니다. 당연히 겁에 질릴 상황이죠. 반 친구가 내 스토커와 나를 해칠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공포심에 휩싸인 에바는 부모님에게 그 문자들을 전달했습니다. 에바의 부모님은 조사를 시작했고 저스틴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바야, 얘 그냥 키보드 워리어야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스틴의 끔찍한 계획은 상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18살의 에릭 로한 저스틴은 총을 들고 에바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소름인 게 이 당시 저스틴은 미국 메릴랜드주 엘리코 시티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에바는 플로리다주 나폴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두 도시의 거리가 무려 1908km입니다. 차로 최소 15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진짜 도라이 새끼네요. 그렇게 에바의 집 앞에 도착한 저스틴은 친구와의 대화 내용대로 현관문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때 에바의 가족은 모두 집 안에 있었는데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현관문에는 큰 구멍이 났고 가족들은 모두 패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저스틴의 총이 고장이 난 겁니다.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러자 저스틴은 총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고 은퇴한 경찰이었던 에바의 아빠는 저스틴이 버린 총을 회수하고는 문 앞에 서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스틴이 다른 총을 들고 집 앞에 다시 나타나 버렸죠. 이에 에바의 아빠는 저스틴에게 총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저스틴은 총을 에바의 아빠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이에 에바의 아빠는 저스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에바를 괴롭히던 스토커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에바의 아빠는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플로리다주 경찰은 정당방위 법에 따라 에바 아빠의 총기 사용은 무죄이며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총기 소지자로서 내 딸이 스토커에게 위협받았다면 나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아빠는 옳은 일을 했어. 박수 쳐주고 싶다. 아빠 너무 잘했네. 아빠가 딸이 아끼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 거야. 자, 여기서 쓰인 kudos 라는 표현은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Kudos.
kudos, kudos. kudos, kudos. 보통 kudos to 누구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요. 누군가에게 잘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kudos to you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kudo 뒤에 꼭 s를 붙여서 kudos 라고 사용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가족과 딸을 지켜낸 아빠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면했지만 이 사건 이후 에바의 가족은 또 다른 고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던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주택소유협회가 에바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건물의 범죄자를 끌어들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또 에바는 본인을 베이비걸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로부터 네 휴대폰 번호 주면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14세 아동을 유인한 혐의로 체포된 성범죄자였습니다. 또 스토커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던 그 에바와 같은 반 남자애 있죠. 걔는 여전히 에바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에바의 말에 따르면 그 아이는 에바를 따라다니며 쳐다보곤 했다고 하는데요.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누군가 에바에게 그 애가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바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수업을 듣는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축구팀에서 활동하던 에바였지만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에바의 부모에게 무자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티즌은 피해자인 그들에게 왜 무자비한 비판을 쏟아낸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에바의 부모님이 에바의 틱톡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경찰이고 애가 13살인데 스토커가 새벽 4시 30분에 등장했고 부모는 여전히 애가 틱톡 하도록 냅둔다고? 13살의 틱토커? 야, 거기서부터 부모는 실패한 거야.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었어. 애 좀 제대로 통제해, 부모들아. 여기서 쓰인 영어 표현 get a grip은 통제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댓글처럼 on 뒤에 통제 대상을 넣으면 누군가를 통제한다 라는 뜻이 되고 그냥 get a grip 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없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좋은 시절은 다 가버렸어. 이 세대는 정말 최악의 세대야.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두지 마. 우리는 정말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 이에 에바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2021년 7월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동안 팔로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대중들에게 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내가 걔를 유혹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 사건 이후 잠에 드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로서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돈 때문이라고 말하겠죠. 맞아요. 돈도 큰 이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밤에 영상을 올리고 잤다가 아침에 조회수를 확인하는 게 너무 신나요. 한편 에바의 아빠는 에바를 go getter 이라고 말했습니다. go getter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go 가서 get 한다 즉 얻어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에바는 go getter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반 친구가 에바의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를 부러워하자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7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에바는 이처럼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열망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들 때문에 왜 에바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죠? 우리는 그저 에바가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에바를 지지해줘야 해요. 그게 에바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발 애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도록 장려하지 마. 그거 진짜 무책임한 거야. 이건 부모의 책임이야. 틱톡은 애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온라인 인플루언서가 되면 안 돼. 부모가 책임지고 막아야 해. 이에 에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our generation, everything nowadays is all about social media and having the clout or the numbers behind your name. 우리 세대는 모든 게 소셜미디어예요 라니. 애초에 우리 세대가 그 소셜미디어를 만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소셜미디어에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아.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바가 더 이상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아니다. 왜 그 미친놈들 때문에 에바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냐? 에바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 라고 몰아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바처럼 어린 나이의 10대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정말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 크리에이터 즉 창작자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작업물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게 내 사생활이든 외모이든 생각이든 뭐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봐 주거든요. 근데 내 것을 너무 많이 담다 보면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 그 적당선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은 소비자와의 거리가 정말 가깝거든요.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라는 짜릿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창작자의 개인
메인 페이지에 우르르 올라오고 조회수라는 성과, 팔로워라는 숫자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노출되며 또 그 숫자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창작자는 댓글, 조회수, 팔로워, 수익이라는 유혹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고 선을 넘기 정말 쉽습니다. 더군다나 성인처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를 인터넷에서 찾는다면 그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칭찬에 목마른 어린 아이들이 본인을 찬양하는 댓글에 과도하게 기뻐하며 집착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에바는 돈도 좋지만 결국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생기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도 돈만큼이나 사람 졸게 하는 거거든요. 인기든 영향력이든 결국 남이 쥐어준 거니까요. 온전한 내 것은 절대 아니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에 과하게 집착하는 삶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저를 말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것에 매몰되어 있고 집착하고 중심을 잃으려 하니까 저를 별장에 데려가서 며칠 동안 휴대폰, 컴퓨터 다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제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절대 그게 다가 아니니까 중심 잃지 마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어 남에게 내 말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정말 큰 강점이고 정말 짜릿한 일이지만 그 짜릿함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 말하는 에바에게 그 길을 장려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결국 뭐 옆에서 뜯어 말려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테고 본인의 인생이니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세, 유명해짐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값을 뜻하죠. 실제로 악플 등으로 힘들어하는 유명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유명해지면 저 정도의 값은 치러야지. 유명해지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유명세를 어디까지 치러야 맞는 걸까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유명해질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플랫폼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플루언서의 수가 빠르게 늘어날수록 사생활에 침해받고 에바와 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이 위협은 점점 더 빠르게 심각해지겠죠. 유명해진다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요즘 값비싼 유명세를 치르느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게 플랫폼이든 교육기관이든 부모든 누구든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바의 부모님은 에바를 말려야 할까요? 말리지 않고 에바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